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7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인의 시선으로 뉴스와 세상사를 좀 들여다보고 거기에 어울리는 시도 같이 읽어보는 시간 저희가 가져보죠. 격주로 진행하고 있는 시시한가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뉴스를 좀 저희가 같이 볼까요? 네, 혹시 조용한 사직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검색하다가 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요즘 참 핫한 단어이기도 한데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한 충성심 없이 최소한의 업무만 하려는 태도를 조용한 사직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젊은 엔지니어가 만든 말이에요. 네. 삽시간에 이제 공감을 얻어서 퍼져 나갔는데 이게 그래서 한국까지 들어온 거군요. 들어와서 최근 보도를 통해서 자주 접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조용한 사직을 하는 사람들은 해고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일하고 추가적인 업무는 거부하면서 간부 같은 좀 책임 있는 지위는 관심이 별로 없고 팀원과 소통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찍 출근하고 뭐 늦게 퇴근하고 뭐 이런 건 절대 없는 거죠. 조용한 사직은 시키는 일만 하지만 남는 시간을 또 육아나 학업 등 뭐 이런 생산적인 거에 전념한다는 점에서 나태와는 좀 다르고요. 자발적으로 일을 줄인다는 점에서 과도한 업무에 지쳐서 이제 쓰러지는 번아웃 증후군 이런 것과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데이터 센터 화재 아시죠? 네,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됐던 지난 15일 정말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었었는데 그날 저녁에 회사의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곳의 직원 한 사람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요. 네. 주말이라도 16시간까지는 무급이다. 장애 대응 보상 가이드라인을 물어보니 무급이 맞다길래 그냥 나는 쿨하게 노는 중이다. 나라 구하는 뭐 보람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감 같은 거 가질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쿨하게 놀 거라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했다고 해요. 참 조용한 사직이라는 그 마음의 상태가 뭔지 이런 태도에 대한 감정이 좀 느껴지는 사례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런 행태를 두고 이기적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그렇죠. 한편으로는 아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실용적인 거다. 젊은 인재를 붙잡고 싶다면 회사들이 좀 변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과거 같은 그런 그 업무 행태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뭐 지금 그런 지적이기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태도를 가진 분을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이런 걸 골라오신 거. 참 이게 저 역시도 뭐 MZ세대 일원이고 제 주변을 둘러봐도 사실 이런 조용한 사직의 태도로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엔 그래요. 추가 업무를 거부하고 뭐 출세하기도 좀 싫고 그냥 조용하게 받은 만큼 일하겠다. 이런 친구들 적지 않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제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지인들에게 설문조사를 간단히 했어요. 어머나. 너희는 그러면 심리적 퇴사, 즉 이 조용한 사직의 상태에 있는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후배 몇 명이 솔직히 저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충성을 했더니 도로 희생을 요구하더라. 더 이상 회사에 희망을 가질 이유가 없어졌다. 미래를 투자할 만큼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굳이 회사에 나의 열정과 시간을 투자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즉 돈보다 이제는 미래 성장 가치가 그들에게는 좀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돈도 돈이겠지만 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회사에 대한 애정을 결정하는 척도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도 이 얘기가 처음 시작된 게 미국의 한 젊은 엔지니어다. 요즘 엔지니어들이 그 뭐 프로그램 짜고 하느라고 참 많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직종이기도 하고 또 젊은 층이라는 거. 이게 주로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같이 공감을 한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지금 설문조사를 하셨다니까 그 이유가 저는 궁금한데 뭡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코로나도 그중에 하나 뭐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제 주변에 좀 서칭을 해본 결과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첫째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 변화가 정말 한몫을 했다. 맞아요. 그 실제로 이 관련 기사를 보면 그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코로나19 이후 도래한 예측 불가능한 현대 사회에 2030 세대들이 적응한 결과가 조용한 사직일 수도 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들이 어쩌면 좀 깨달았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
세상은 언제든 갑자기 순식간에 변할 수 있고 네. 무엇도 정해져 있거나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한 곳의 직장에 나의 현재와 미래 모두를 투자한다는 것이 어쩌면 오히려 굉장히 불안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회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그 회사에다가 미래까지 다 걸고 한다면은 불안하다. 이러한 심리 상태가 있지 않나 저는 보고요. 하나가 그거군요. 네. 둘째는 MZ세대들의 세대적 특성에 기반한다. 이것도 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전 세대들은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했죠. 개인 생활보다는 사무, 일이 중요하고 일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걸 좀 강조했다면 지금은 조직 생활보다는 개인 생활, 회사의 일보다는 나의 미래 가치에 더욱 투자하고 싶어하는 세대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는데 이 신조어를 실제로 만든 20대 엔지니어 그 자이드 펠린이 그 쇼폰 플랫폼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조용한 사직은 주어진 일 이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만두는 것이다. 일은 당신의 삶이 아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하는 일의 결과물로 정의되지 않는다. 야. 정말 조용한 사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문장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요. 또 예전 세대는 또 너무 그 개인 생활보다는 조직 생활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제 일이 끝나게 되고 나면 참 너무 허전해지고 그렇죠. 허망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죠. 맞아요. 세 번째는 변화하는 세대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아직 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조직 문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조직 문화. 현 세대들에게는 사실 안정적 직장이나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뭐 직장 더 이상 큰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죠. MZ 세대들에게 사실 뭐 보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미래 성장 가치인데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그만큼의 성장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 아니면 이 투자가 나의 성장과 직결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그때부터 심리적 퇴사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MZ세대들의 마음과 달리 회사의 조직 문화는 아직도 여전히 조금 충성이나 희생 뭐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미국에서 확산되는 이런 조용한 퇴사가 뭐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참 정말 이 젊은이들이 조용한 사직으로 가게 되는 이유는 뭘까? 앞서 한 3가지 정도 분석을 해 주셨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네. 어떤 마음일까요? 왜 심리적 퇴사를 준비했을까? 저도 너무 조금 더 사적으로 들어가서 궁금해서 제가 직접 최근에 나는 정말 조용한 사직으로 마음을 굳혔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이유를 물어봤더니 우선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회사에 나를 투자해도 서울에서 방 한 칸 얻기 힘든 실정 아니냐. 친구와 나눈 대화를 좀 요약을 해보면 우선 일한 만큼 대가가 따라오지 않으니까 의욕이 안 생기고 대가가 뭐 무조건 1대1로 딱 맞춰서 올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돈으로 보상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안 오더라.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옛날에는 회사만 취직하면 걱정이 없는 시대도 있었다. 네. 회사 들어가면 나는 걱정 끝. 근데 지금은 회사 들어간다고 밥 먹여주는 거 아니라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돈을 열심히 풀어도 집 한 채 사지 못하고 2년 3년 일했더니 내 몸만 축나더라. 그러니까 월급이 뭐 엄청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대단한 부경화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이제 나는 적당히 삶을 영위할 정도로만 일하고 내 가족을 위해 살고 싶다. 이렇게 제 친구. 굉장히 솔직한 얘기인데 예전엔 정말 회사에 취직해서 거기 충성하고 희생하면 뭐 집도 사고 뭐 보장이 됐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더 다른 걸 준비해야 되고 자기 미래를 그러니까 회사 일은 회사에서만 딱 끝내고 다른 거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자기 삶을 챙기겠다 이런 얘기인 거군요. 야, 참 예전에는 뭐 일을 직업으로 사랑하는 일을 가져야 된다. 덕업일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돈 생각하지 않고 열정을 불태우는 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젊은이들은? 이런 분야가 또 많잖아요. 특히 지금 방시인께서 지금 종사하는 이런 문화예술계. 맞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뭐 물론 MZ세대들도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조용한 퇴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진정 자신 가슴이 원하는 일을 했을 때 오히려 상황은 완전 달라진다고 봐요. 저는. 회사를 태하는 태도는 그럴지라도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일, 욕심나는 직무를 만났을 땐 보수나 시간의 투자 생각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뛰어드는 사례도 분명 존재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극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에게 조용한 사직을 얘기를 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이 친구는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사 생활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할 때는 나는 그 안에서 파트너십을 느낀다. 상하 위계 관계, 고용주 피공주 이게 아니라 서로 동일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함께 발전해 나간다는 동지다. 파트너십, 동지애가 발생할 때 나는 모든 것을 제쳐주고 그 안에 매몰되게 된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시간과 노력 이런 투자의 개념이 사라진다. 오히려 더 깊은 매력을 느낀다. 그래서 보수가 녹록치 않지만 10년 이상 자신이 연극 무대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MZ세대가 모든 일에 그런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네. 사랑하는 일이라면 파트너십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네, 거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김미숙님께서는 자칫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나 자신한테는 그래서 덜 미안한 삶이 되지 않겠는가.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네. 9958번님은 이건 사회 파괴적인 근무 태도가 아니냐. 미안함, 부끄러움, 고마움, 선악에 대한 분별심이 사라지는 좀 삭막한 풍경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세대 차가 이 안에서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하신 입장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조용한 사직만 있는 게 아니라 조용한 해고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로자들이 조용한 사직의 태도를 보이자 기업 측에서 내놓은 일종의 대응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조용한 사직이 심리적 퇴사라고 본다면 조용한 해고 역시 심리적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직접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조용한 해고는? 조용한 해고는 이제 기업이? 기업에서 하는 거죠. 유관적인 해고를 하진 않지만 우회적 방식으로 해고 수순을 밟는 거죠. 예를 들자면 2년 연속 연봉을 동결한다든지 승진을 누락시킨다든지 성장 기회를 박탈시킨다든지 하는 등등의 행동들이 조용한 해고의 징후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야, 조용한 사직에 조용한 해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네. 사실 누군가의 입장을 완벽하게 대변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다 입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주변에 조용한 사직의 태도로 회사를 다니는 사례처럼 일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회사, 나의 성장에 도움을 주지 않는 회사에서는 이런 마음속 퇴사를 품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자신에게 얻는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동적인 태도의 세대들을 고용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회사도 적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님도 평소에 그런 말씀을 곧잘 하세요. MZ세대들을 사원으로 들이다 보니 너무 많은 다름을 느낀다. 회사를 대하는 태도도 자신의 세대와는 너무 다르고 사람 인원을 한 명 들여서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줄 수 있을 만큼 운영하고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예기치 않은 업무도 발생할 수 있고 야근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데 그럴 때마다 뭐 추가 업무 거부, 지위 거절, 뭐 이런 소통 단절 이렇게 조용한 퇴사의 태도를 보이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아니 걱정이 되네요. 이러다 보면은 앞서 저희가 이제 푸르밀 얘기도 했지만은 서로 너무 등한해지고 그러다 보면 맞아요. 혹시 회사가 걱정되거든요. 맞습니다. 이러다 다 같이 망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진짜 우려도 되잖아요. 우려도 되죠. 그 미국 잡지 포브스에 따르면 조용한 사직과 조용한 해고는 이제 조용하다라는 공통점 이외에 강력한 공통점 하나가 또 있다고 있어요? 합니다. 마음은 콩밭에 있으면서 이제 소위 시간만 때우는 근로자나 직원이 제 발로 관둘 때까지 고의로 방치하는 관리자나 어쨌든 조직의 성과와 문화를 파괴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지점인 거죠. 이 정도 되면 정말 회사와 직원이 눈이 맞불 작전으로 맞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이러한 작전이 진정한 문제 해결 방안일 수 있을까? 저는 좀 반성적 사고가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변화와 노력이 필요할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정리한 바로는 우선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채용하게 될 근로자들 이 세대들의 특징인 현재 회사가 내 기대와 다르면 나는 바로 이직을 준비하고 정보화 시대로 인해서 나는
더 많은 대책이 있음을 알기에 노력해도 뭔가 변화가 없을 것 같은 현 회사에는 딱히 잘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받은 만큼만 일한다. 이 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고용을 해야 되는 세대가 그런 특성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러한 태도가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는 현명하고 실용적인 방안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봐야 된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젊은 인재를 붙잡아 두고 싶다면 근로자라면 보수와 관계없이 일한다. 이런 전제는 이제 벗어나야 하고 이들은 받은 만큼만 일한다라는 전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재적 보상인 돈과 내재적 보상인 성취와 성장을 함께 보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조용한 사직을 행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도 저는 분명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회사에서도 직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해서 사실 끊임없이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조용한 사직의 태도를 하는 것이 회사도 문 닫아야 되죠. 회사에 묻어난다는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면 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때마침 김용현님께서 IMF 때 일자리 없어가지고 그 사직하는 그런 사람들 그 시기를 정말 힘들게 지나서 그런지 요즘 젊은 분들의 소리가 마치 배부른 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시를 읽어야 양쪽의 마음을 좀 다 좀 다독여 줄 수 있을까요? 네, 고민하다가 좀 중국의 이제 옛 시인인 조식의 칠보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칠보시를 좀 준비했는데요. 네. 전문을 읽어드리고 마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식 칠보시. 콩을 쪄서 국을 만들고 콩자반을 걸러 즙으로 하려는데 콩대는 솥 아래에서 타고 콩은 솥 안에서 울고 있구나. 본디 한 뿌리에서 났는데 불 떼어 다리기를 어찌 그리 서두르는고. 네. 콩을 찔 때 원래 콩대를 가지고선 하는가 보군요. 중국에서. 네. 사실 콩대나 콩이나 뭐 다 하나에서 나온 건데. 그렇죠. 뿌리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어쨌든 뭔가가 안 되면 서두르게 되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보이네요. 이 작품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지은이 조식의 형인 문제임금이 아우가 너무 똑똑해서 이제 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7걸음 안에 너가 시를 못 지으면 큰 벌을 내리겠다 했을 때 조식이 7걸음 걷는 사이에 이 시를 지어서 칠보시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즉 콩대는 형인 문제를 콩은 아우인 조식을 은유하고 있어요. 네. 한 뿌리에서 나온 가지와 함께 이제 부모의 핏줄을 타고났는데 왜 우리는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을까? 이런 비유인데 저는 오늘 이 주제를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작품이 떠오른 이유가 회사와 직원들이 지금 현재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용주는 사실 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노동력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피고용자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최대한의 임금을 받고 싶다.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할 수 있는 맞는 얘기지만 이게 타협이 돼야 되잖아요. 참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회사도 직원도 결국에는 서로의 도움을 받으며 같이 가야 되는 파트너가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 회사와 직원이 파트너십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핏줄 같은 형제 사이는 아닐지라도 콩만 있고 콩대만 없어서도 안 되고 콩대만 있고 콩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처럼 회사도 직원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고 직원 역시 회사가 존재 안 한다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기보다 좀 상처를 주고 손에 입히는 방식으로 좀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씁쓸했는데요. 자, 우리 사회가 이 조식이 흘렸던 눈물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네. 자, 시시한가 오늘은 조용한 사직 조용한 해고에 관한 이야기 방슬진 시인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화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의 경제적 꿈은 무엇인가요?
잘 이루어져가고 있으신가요? 홍사원의 경제쇼에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사업 실패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한 사연,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 교육, 또 나만의 투자 아이디어, 여러분의 진실한 이야기는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는 총